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이죠? 앞서 경기도 포천 연천 선거구 후보자들의 면면과 또 이를 통한 그 선거 판세 리포트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저는 이 지역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내용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전소는 포천시 장자산업단지에 건립 예정인데요. 이 단지는 1990년대부터 무허가로 난립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염색 피혁업체 32개를 한데 모아서 오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건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을 한데 모으는 데는 여러 설득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발전소를 건립해 이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열을 공급하면 각 업체의 연료비가 줄게 된다는 점이 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지난해 발전소 건설 반대 범시민연대가 발족하는가 하면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가 거셉니다. 이들은 석탄 하루 사용량이 4,000톤에 달하는 데다 석탄을 매일 인천 부두에서 실어 고양시와 의정부시, 포천시로 이동하게 된다며 분진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거란 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석탄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포천시는 양질의 LNG 연료보다도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집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배출량 통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또 석탄 화력발전소 대신에 공해가 없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수건인 도시가스 공급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만일 LNG로 대체되면 업체들은 높아지는 난방비 증가로 이 연료를 쓰지 않을 것이고 값싼 저질의 벙커CU 등을 이용한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업은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장이 추진 중인데요. 현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같은 당 이철휘 예비후보는 건립에 법적 하자는 없으나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더민주당 김창균 예비후보는 발전소저지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포천 연천의 경우는요. 1981년 치러진 제11대 총선부터 지난 19대 총선까지 9번의 선거 중에 8번이 보수계열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에만 열린우리당 이철우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가 지역 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큰 영향 없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의 입지가 계속될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발전소 저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 예비 후보가 전통적으로 강한 이 보수와 또 야권 분열이라는 이 약점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은 총선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후에 끊임없이 말이 많은 이 전자개표기 문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자개표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자개표기 도입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 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죠. 이를 토대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시간이 단축되느냐인데요. 선관위는 그동안 줄곧 전자개표기로 상당 시간 개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현행법상 개표는 투표지 구분과 투표의 효력 심사, 집계, 위원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개표 시간이 단축됐다면 투표의 효력 심사와 위원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정확성의 문제죠.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선관위와 여러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측과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조작을 통해 부정 개입을 할 수 있다거나 기계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인 거죠. 관련 소송도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소송에서 문제 제기를 인정하는 판결은 없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해킹의 위험성인데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누리집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전자개표기도 언제든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와 위변조 검사 등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개표 사무원의 수 축소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많은 통계가 나온 것이 없어서 수치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요. 한 가지 통계가 있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대선 때는 2만 8천여 명이었고요. 2007년 대선 때는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늘었지만 변화하는 선거 환경을 감안할 때 늘었다 줄었다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린 대로 전자개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지 유권자들의 답답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개표 과정에 신뢰가 걸린 일인데 네, 답답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총선 키워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네.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가요? 예,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화무 11홍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 키워드 소개해드린 것이 이번이 15번째인데 처음으로 5글자가 등장을 했네요. 네, 이 말은요,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너무 권력만을 쫓거나 권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뜻풀이를 해보면 꽃화자에 없을 무자, 열십자, 날일자, 붉을 홍자입니다. 즉 열흘 넘게 꽃이 붉은색 상태로 피어있기 어렵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힘이나 세력은 아무리 세도 열을 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의 유래는요. 중국 송나라의 시인인 양말리가 읊은 시에서 지도화무 11홍이라는 식구가 나오는데요. 꽃이 펴봐야 10일을 못 넘긴다는 뜻입니다. 화무 11홍과 유사한 말로는 권불 10년이 있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는 뜻인데요. 앞에 말은 열흘, 뒤에 말은 10년. 권력이 열흘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